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산가족과 납북자 가족, 탈북민을 만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논란으로 지난해 정기노회 파행을 겪은 서울 동남노회가 이번에도 정기노회를 개회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 속에 치러질 남북 정상회담이 다가오면서 평화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현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남북이 정상회담 개최에 전격 합의하면서 한반도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평화의 분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상회담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국민적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기대감이 성취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사실 작년 말 올해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극도의 불안 속에 있었거든요. 거의 극한 상황까지 온 상태에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것은 반전이죠. 합의 이후 수차례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남북 정부의 의미 있는 결단이 발표되면서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회담에서 논의될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 등으로 압축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두 정상이 논의하게 될 의제들은 남북관계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 3월 5일 날 남북 합의를 먼저 한 게 6개 항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그 6개 항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북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 종전선언하고 평화체제로 나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겨져요. 정상회담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욱 커지는 희망적 메시지는 남북 간의 관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평화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핵화까지 갈 수만 있다 그러면은 핵으로 인한 불안감도 사라지게 되어진다. 패권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심의 핵의 어디와 태풍의 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해결이 될 가능성은 있다.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될 정상회담은 그 시작부터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선교사 납북과 미국인 억류 등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달란 요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앞서 언급한 의제들과 더불어 인권 문제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지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다뤄질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산가족과 탈북민, 그리고 납북자 가족들은 평화적 분위기 속에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한진식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북한에 가족이 있는 실향민들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고향에 방문할 기회가 생기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비핵화나 평화체제 전환 등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될 회담인 만큼 이후 이뤄질 한반도 정세의 변화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해법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북의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다음에 우리 조부님들의 선소에 성묘하고 싶다. 뭐 이런 큰 바람이 있지요. 강제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이번 회담에서 납북자 문제가 언급되도록 청와대에 청원서를 제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납치 문제를 계속 거론해온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납북자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 문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으로 6.25 전쟁 시에 저희 아버지들 끌려가셨잖아요. 어떻게 되셨는지 생사 확인 좀 하시고 또 돌아가셨다면 유해 송환까지도 해달라는 거를 떳떳하게 발언을 해주셔서 그런 확답을 받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심각한 인권 침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UN 인권사무소와 휴먼라이츠 워치 등 국제사회가 나서 북한 인권을 회담 내용에 포함하라고 촉구한 만큼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문제라는 것은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데 그 수단만 가지고 정상회담 문제만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북한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반드시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거론해서 북한 주민의 삶에도 좀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11년 만에 남북의 지도자가 만나는 역사적인 정상회담. 실향민과 납북자 가족 그리고 탈북민들은 인도주의적인 현안들이 묻혀선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명성교회 불법 세습 논란으로 지난해 가을노회 파행을 겪었던 서울 동남노회가 이번 정기노회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의사 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한 서울 동남노회는 오는 6월 12일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회원 전명 결과 이번 정기노회엔 전체 392명의 노회원 중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규칙에 따라 1시간 뒤 출석을 재확인했지만 2차 회원 전명에서도 절반에 크게 못 미치는 147명의 노회원이 참석해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일부 노회원들은 이번 정기노회 파행이 명성교회 측 노회원들의 집단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명성교회 오모 부목사와 남사목 재판국장 등 현장에 있던 노회원들이 회원 전명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명성교회 수십 명의 장로 노회원들은 예배만 참석한 뒤 집단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 의도적으로 참석하지 않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김수원 서울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사회법정의 가처분 기각 판결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29일까지 서울 필름포럼에서 열리는 영화제는 총 11개국 20편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이날 개막식엔 홍보대사 배우 이성애와 모델 한현민, 가수 공민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임성빈 조직위원장은 사회 곳곳에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주제를 함께로 선정했다며 영화제의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개막작으론 결혼 생활에 불화를 겪는 한 부부가 노숙자 보호소에서 봉사를 하며 회복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끝에서 시작되다가 상영됐습니다. 마이클 카니 감독이 제작한 이 작품은 이번 영화제를 통해 아시아에선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선 올해의 기독 영화인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수상자로 선정된 영화 로마서 8장 37절의 신현식 감독은 영화를 통해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임을 나눌 수 있어 감사했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15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29일까지 진행되며 영화 그 언덕을 지나는 시간이 폐막작으로 최초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내달 중순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종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중순쯤 한미 양국 정상이 만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선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2층에 동시 입장해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됩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거리는 2018년을 상징하는 2018mm로 구성했습니다. 또 남북 정상이 앉을 의자엔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그려진 한반도 문양을 새겨 돋보이게 했습니다. 회담장의 전체적인 느낌은 한옥의 내부를 떠올리게 설계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길 소망하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드루킹 사건으로 댓글 조작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포털 사이트 다음이 댓글을 수차례 작성한 아이디에 대해 장시간 댓글 작성을 금지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포털 다음은 이달 중순부터 동일한 댓글을 반복해서 작성하는 아이디에
2시간 동안 댓글 작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을 작성하는 주체가 개인인지 매크로 프로그램인지 가려내도록 3단계에 걸쳐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정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댓글 문화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2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동향 보고서를 보면 올 2월 출생아 수는 27,500명으로 작년 2월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가 감소하고 결혼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30세에서 34세 여성 인구가 올해도 줄어들고 있으며 혼인도 6년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2월 혼인 건수는 모두 43,400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 1981년 이후 최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의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70년 넘게 이어온 분열과 질곡을 마감할 절호의 기회라며 한반도에 불어온 평화의 봄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하루 전날인 26일 경기 파주시 온생명교회에 휴전선 인근 교회의 목회자 30여 명이 모입니다. 이들은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12시간 동안 밤새워 기도하는 기도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기도회에선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이 민주적인 교회 벽 앞에 서다란 주제로 제11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를 엽니다. 29일 경기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엔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 하늘샘 교회 전웅재 목사, 사랑누리교회 김정태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세미나에선 교회의 대형화, 권력화, 자본화의 위험성을 살펴보고 교회의 바른 성장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어린이 사역단체 히즈쇼가 어린이날 당일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어린이날 축제 히즈쇼랜드를 진행합니다. 히즈쇼랜드에선 가족 뮤지컬 그의 나라를 찾아서가 공연되며 성경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 기독교 콘텐츠로 제작된 레고블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